어느 날 부모님과 전화 한 통을 하지 않게 된 자식. 평소에는 자주 찾던 부모님께서 갑자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때는 자식의 손끝에 의해 부모님의 모든 것이 바뀌었던 것처럼 자식은 부모의 세계에서 중요한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자식은 부모와의 거리를 두고 연락도 뜸해지고 심지어 그 자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상황. 이런 일이 현실에서 정말 가능할까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잠깐 멈춰서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멀어지는 이유는 정말 단순한 오해나 갈등 때문만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자식이 부모를 멀리하는 5가지 이유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멀어진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지만 이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신뢰는 어쩌면 이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화면에 부모와 자식이 대면하지 않고 각각 다른 방에 앉아 있는 장면이 비춰짐. 우리는 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왔고 그런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 벽은 단순한 오해나 작은 갈등으로 쌓인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깊은 이유들이 숨어 있죠.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이유는 여러분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은 겪을 수 있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과연 여러분에게도 관련이 있을지 아니면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질지 한번 지켜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이 갈등은 과연 단순한 세대 차이에 의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큰 벽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일까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른 세대에서 자라왔다는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차이는 단순히 나이 차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차이 속에는 각 세대가 살아온 시대적 배경과 경험이 깊게 얽혀 있습니다. 이 집에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은 서로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때는 모두가 함께 웃고 떠들며 지냈던 그 공간에서 이제는 눈빛 하나 교환하지 않고 각자의 일에만 몰두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자식은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그렇게 고집 부리세요?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때 그 시절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자식의 말에 부모는 잠시 멈칫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릴 때부터 세상에 대한 이해와 삶의 방식이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의 말이 너무도 서운하게 들렸지만 자식에게는 자신만의 세계가 존재했죠. 그런데 너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아냐? 내가 어릴 적에는 어떤 일이든 정해진 규칙이 있었어. 그 규칙 안에서 어떻게든 적응하며 살았지. 근데 너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단다. 부모님은 규칙을 중시했습니다.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고 세상이란 결국 정해진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런 부모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규칙과 질서가 오늘날 세상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자식은 그저 변화하고 진화하는 시대에 맞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시는 거 저도 알죠. 하지만 그때 그 시절처럼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에 발맞춰 가야 해요. 예전처럼 계속 고집을 부리면 오히려 뒤처지게 돼요. 자식의 말이 끝나고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조금 더 부드럽게 자식을 대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식의 생각이 점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알겠지만 나도 너의 엄마로서 너무 걱정돼. 변하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너희가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야. 어머니는 자식에게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변화를 걱정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이 겪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며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은 어머니의 걱정도 귀찮고 때로는 부모의 과도한 관심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자식은 그저 부모에게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지만 그 말을 전하는 데는 언제나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식에게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자식은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과 그들의 고집이 자식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짐처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이제 부모와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자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해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는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 길을 찾고 싶어요. 자식의 마음은 부모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자신에게 독립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자식은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그 기대가 자식을 압박하는 기운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부모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은 이제 더 이상 부모와 자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연락을 할 때도 부모는 여전히 과거의 규칙을 자식에게 강요하려 하고 자식은 그 강요에서 벗어나려고만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그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처럼 세대 차이는 단순히 세대 간의 나이 차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각자의 경험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갈등이었고, 그것이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한 번의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작은 다리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자식의 성장을 바랐지만 그 바람이 때로는 자식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갔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은 이제 자아를 찾고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그들의 관계는 이렇게 계속해서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했고, 세대 차이라는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갈등은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까요? 자식과 부모는 정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부모의 과도한 간섭. 이것이 자식에게 두 번째로 큰 갈등의 원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과 자식이 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자라며 겪는 어려움과 도전은 부모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들이기에 부모는 자식이 겪을 힘든 상황들을 미리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자식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지나치게 간섭하게 됩니다. 너 오늘 외출할 거지?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외출 전에 내 얘기 한번 듣고 가는 게 좋을 거야. 아빠, 오늘 좀 바쁘거든요. 나가야 할 일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도 괜찮아요. 자식은 이미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간섭이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식의 말에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위해 계속 묻습니다. 그냥 잠깐이라도 나와서 얘기 좀 해. 내가 나가려고 하는 일, 그게 진짜 괜찮은 일인지 확실히 생각해 본 거야? 아버지는 자식이 외출하려는 그 일에 대해 별로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일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면 왜 자식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죠. 아버지는 여전히 자식이 세상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에요. 제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알아요. 자식은 더욱이 자신이 혼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버지에게는 그저 어린아이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마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중이라도 모든 것을 부모의 말에 따라야만 하는 것으로 보였죠. 너 오늘 외출 전에 점심은 꼭 먹고 가야지.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나가야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엄마, 괜찮아요. 나가면 뭐 먹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은 부모의 과도한 간섭을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꼈습니다. 자식은 이제 어렸을 때처럼 부모의 걱정과 간섭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에 밥을 먹어라,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시간을 지켜라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 말들이 자식에게는 더욱 스트레스를 주는 말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괜찮다고 해도 이렇게 부모가 자꾸 걱정하면 어쩔 수 없다. 너 이제 커서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됐다고 해도 부모는 여전히 너의 안전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거야. 어머니는 자식이 성장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식이 자신을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자식을 계속해서 간섭하고 마음속에서는 자식이 자신에게 의지하고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저도 이제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간섭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식의 인생에 계속해서 들어와 모든 결정을 대신하려는 것처럼 보였죠. 자식은 이제 자아를 찾고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따르고 싶었지만 부모는 여전히 자식의 길을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자식은 이제 부모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찾기 위해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떠나는 길이 부모에게는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떠나는 것을 자식이 나를 버린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까지나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존재였기 때문에 자식이 자신만의 길을 가려 할 때마다 부모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 그렇게 혼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세상에 그렇게 쉽게 살 수 없다고.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줬는데, 너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빠,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동안 많은 걸 배웠지만 이제는 제가 살아야 할 시간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은 부모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을 지지하거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강한 간섭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식과의 거리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자식은 이제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이 떠나는 순간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독립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이었고, 자식은 그 사랑을 부담스럽게 느꼈습니다. 부모님, 저도 제 길을 가야 할 시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길을 제가 찾아가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그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져만 갔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모든 일에 간섭하고 싶어 했지만, 자식은 부모의 그런 간섭이 자신의 인생에 방해가 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적어진다고 느꼈고, 자식은 부모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한 독립적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의 간섭이 지나치게 많을 때, 자식은 점점 더 자신만의 길을 가고 싶어 하며, 결국 부모와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간섭은 자식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갈등의 원인은 바로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식의 성취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더 나은 미래를 바라며 자식이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기대가 지나쳐 자식은 그 부담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실망감을 느끼고, 그 실망이 결국 자식에게는 큰 부담이자 갈등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대학도 졸업했으니 이제는 좀 더 안정된 직장을 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데 왜 그런 중요한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 거냐? 아빠, 지금 그 얘기를 하셔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취업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저도 그만큼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자식이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자식의 선택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길을 따르길 바랐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는 자식에게 짐처럼 다가갔고, 자식은 점점 더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취업을 하려면 정말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안정되게 자리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였습니다. 자식이 자아를 찾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불안정한 선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로 인해 자식은 스스로 선택한 길에 대해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그 직장은 자식에게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은 마음속으로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지만 부모의 기대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내비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께 실망을 안 끼쳐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지금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자식은 매일 같은 고민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모의 실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고, 그 결과 자식은 점점 더 부모의 기대에 맞는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괜찮은지 제대로 생각해 본 거야? 너는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고민해 봤어? 엄마, 정말 그만해요. 나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전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자식이 점점 더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마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자식은 어머니가 기대한 바를 이루지 못할 것 같았고, 어머니는 그런 자식에게 더 많은 압박을 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내 자식이 잘 살게 해줘야 한다는 강한 기대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그 기대가 자식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번에도 취업에 실패했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죄송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너는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기대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건지 정확히 알고 있어.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자신을 점점 더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실패할 때마다 자신을 탓하고, 그 결과 자식은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자식은 점점 더 부모의 말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그저 실패로 돌아왔어요. 정말 내가 바라는 대로 될 수 있을까요? 부모의 기대가 점점 더 자식에게 강제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식은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대로 된 적이 거의 없었고, 그 결과 자식은 자신감과 열정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화면 전환 자식이 부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하는 장면. 부모는 자식에게 늘 기대했던 모습을 보았지만 자식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자식이 성공할 때마다 부모는 당연한 듯 기뻐했지만 실패할 때마다 부모는 자식에게 실망하고 그 실망이 자식에게 또 다른 무게로 다가갔습니다. 자식은 그런 부모의 반응을 이해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에게는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어렵네요. 제 길을 선택하는데 너무 많은 부담이 느껴져요. 자식은 부모의 기대가 너무 크고 그에 부합하지 못할 때마다 느끼는 죄책감과 무기력함에 힘들어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식에게 그것은 지나치게 큰 짐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으며 점점 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의 네 번째 갈등은 부모의 과거 상처와 미해결된 갈등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며 쌓은 세월 동안 그들만의 아픔과 상처가 존재합니다. 어떤 것은 부모 자신이 겪은 고통이고 또 다른 것은
과거의 미해결된 갈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상처들은 자식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진 않지만 그 상처가 부모의 행동이나 말투에 스며들고 결국 자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과거와 갈등을 해결하려는 역할을 맡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적 소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엄마, 아빠, 오늘 회사에서 일이 좀 많았어요. 좀 피곤하네요. 피곤하다니. 언제부터 그렇게 피곤했지? 왜 그런지 너가 그렇게 쉽게 힘들어할 줄 몰랐어. 내가 더 강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도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제가 힘든 건 이해해 주세요. 그래, 피곤하면 쉬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너희 부모는 그렇게 나약하지 않아서 좀 더 강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 부모는 자식에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는 힘든 시기를 버티며 자식을 키워왔기에 자식이 작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왜 이렇게 약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부모는 그렇게 말하는 동안 자신의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자식에게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극도로 자기를 단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고통과 상처는 여전히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자식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은 채 무심한 말과 무거운 기대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힘든 시절을 지나며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자식에게 다친 채로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도 여기까지 왔잖아. 넌 그거 안 느껴본 사람인 거지? 나처럼 살아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절대 알 수 없어. 자식이나 아빠,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강하게 버티고 싶지 않아요. 제 방식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자신만의 방식을 자식에게도 그대로 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는 아버지의 그 강한 말들이 상처처럼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과거는 자식에게는 그저 지나친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고통을 알지 못한 채 그 고통의 일부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희 아빠랑 결혼했을 때 나는 모든 게 꿈만 같았어. 하지만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지. 결혼 후 매일같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고 그로 인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를 거야.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을 했지만 너희 아빠는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엄마, 아빠가 그랬다면 힘들었겠네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런 고통을 나에게 전하려는 건가요? 어머니의 말 속에는 그동안 숨겨졌던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초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며 살아왔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희생했다고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고통은 결국 자식에게 전해졌습니다. 자식은 그 고통을 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자식에게 그 아픔을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더 이상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서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자식은 부모가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 고통을 계속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려 할 때 자식은 결국 그만하자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과거는 이제 더 이상 자식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처를 자식에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이젠 과거의 상처를 더 이상 물려받고 싶지 않아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자식의 말이 부모에게는 충격처럼 다가갔습니다. 부모는 자신들의 아픔을 자식에게 전하고 자식이 그 아픔을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 아픔을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미해결된 갈등과 상처는
이제 자식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부모는 자신들의 아픔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상처를 자식에게 내리게 되었고, 자식은 그 상처를 더 이상 짊어지기 힘들어 했습니다. 결국 자식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부모의 기대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젠 제가 살아가야 할 길을 가고 싶어요. 부모님도. 저도 더 이상 서로를 아프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부모의 과거는 자식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상처와 갈등은 자식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자식은 그들과의 거리를 두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신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고, 자식은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갈등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져 갔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 걸음씩 물러섰고, 그로 인해 서로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과거 상처는 계속해서 자식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자식은 더 이상 그 상처를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갈등의 끝은 결국 서로의 다른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가치관은 자식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심어주는 가치관은 자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행동, 사고방식,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가치관이 언제나 자식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가치관이 자식의 삶의 벽처럼 다가가고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강요하는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은 자식에게 큰 갈등을 안겨주며,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깊어지고 서로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부모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해 갈등을 겪고 있는 한 자식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 저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제 직장에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새로운 도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 회사에서 잘하고 있지 않니? 왜 그런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계속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이건 정말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회사에서 제시한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면 더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고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다 쓸모없다는 거야? 그만큼의 안정적인 삶을 놔두고 위험한 길로 가겠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제게 항상 말했잖아요. 너희는 항상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는 저에게 맞지 않아요.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싶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들의 가치관을 강요했습니다. 안정적인 삶이라는 가치관은 부모가 살아오면서 얻은 교훈이었고, 그 교훈을 자식에게도 그대로 전하려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안정적인 삶을 선택하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점점 다른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그 길은 부모가 원하는 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높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넌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해. 넌 최고의 직업을 가져야 해. 넌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해. 부모는 자식에게 이상적인 모습을 요구했습니다. 자식은 그 기대에 맞추기 위해 힘썼고, 그 결과 부모의 기대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마음 속에서는 항상 갈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가치관 속에서 자식은 점점 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이젠 그만큼 잘했어요. 이제 저만의 길을 갈 거예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
너희가 살아가려면 안정적인 직장, 결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야.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든 그것은 결국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오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건 엄마가 생각하는 행복이에요. 저의 행복은 다르거든요. 제 꿈을 쫓고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부모의 가치관은 자식에게 너무 큰 압박이었고, 자식은 그것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바라던 안정적인 삶은 자식에게는 고통스러웠고, 그 고통은 자식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은 더 이상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여전히 자식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갈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는 없어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해요. 자식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모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식은 부모에게 더 이상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식은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너의 행복이잖니. 내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우리가 뭐라고 하든 결국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너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였어. 부모는 자식의 결정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자식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존중하기 위해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모님, 정말 사랑해요. 제가 가는 길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길에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저희 삶을 살게 해주세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달랐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길 원했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도 자식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았지만 그 갈등을 통해 자식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것이 자식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각자의 길을 가며 그 길 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갈 것입니다. 부모의 가치관을 거부한 자식은 결국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져 갔고, 자식은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마주한 현실에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 갈등의 끝에 자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때 부모가 가장 크게 울부짖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식은 집을 떠나면서 부모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떠올렸습니다. 부모가 지닌 기대와 가치관을 부정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려는 결단을 내린 순간, 자식은 그 선택에 대한 무게를 느꼈습니다. 부모의 반응은 냉담하고 비난적이었지만 자식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건가? 정말 후회는 없을까? 하지만 더 이상 돌아갈 수는 없어. 나만의 길을 가야 해. 그 순간 자식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꽉 잡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의 갈등을 끝내고자 했던 그 결단은 단순한 선택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은 그것이 부모에게는 큰 상처로 남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자아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자식은 마지막으로 부모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부모와의 마지막 대면은 아마도 자신에게도
부모에게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 여기 왜 왔니? 내가 이제 끝까지 갈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거 아니었니? 네, 맞아요. 결정을 내린 건 사실이에요. 그동안 제가 뭘 원했는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엄마, 아빠가 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자식은 자신이 얼마나 부모의 기대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요구했지만 자식은 그 속에서 자아를 잃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압박을 주었는지, 그 압박을 떨쳐내지 않으면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자식은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행복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야.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기대와 규제 속에서 정말 저는 그게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원하는 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이에요. 자식의 말이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은 단지 부모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그동안 자신이 아닌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처를 느꼈습니다. 부모도 그동안 자식이 원했을 것이 무엇인지,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사실에 아프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이제야 하는 거니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단 말이냐? 우리가 너를 너무 강하게 몰아갔다는 걸 이제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엄마, 아빠 잘못은 없어요. 저는 그동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동안 저를 위해 해준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자식의 말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되새기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는 그동안 자신들이 원했던 길을 자식에게 강요하며 그들이 자식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들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잘못된 접근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내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맞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응원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저의 길을 가도 괜찮겠죠? 엄마, 아빠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도 자식의 말에 부모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식에게 자신들의 가치를 강요했던 부모는 이제 자식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길에 대해 믿고 응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자식에게는 그동안 자식이 스스로 걸어온 길을 부모가 인정해주는 듯한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렴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울지 알지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라면 우리도 응원할 수밖에 없다. 부모와 자식은 그 순간 서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기대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부모는 자식이 선택한 길에 대해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가는 길에 대해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자식은 부모가 그동안 제공한 사랑과 가르침을 감사하게 여기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다시 한번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집을 떠난 뒤 텅 빈 거실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주었고
무엇을 요구했을지 깊이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삶에 대해 성찰을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떠난 후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그 빈자리는 단순한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 속에서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강요했다는 자책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식이 떠날 줄 몰랐어.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그저 내가 바라는 길을 따라와 주길 바랐을 뿐인데. 그렇게도 고통스러웠을까? 어머니는 자식이 떠나면서 자신이 자식에게 줬던 사랑의 방식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떠나면서 부모는 그동안 자신이 자식에게 주었던 사랑을 되돌아보며 그 사랑이 자식에게 어떤 부담이 되었을지 혹은 그 사랑이 자식의 선택을 압박했던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식이 아닌 내가 그동안 너에게 준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며 가르쳤던 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을까? 내가 자식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자식에게 얼마나 큰 벽이 되었는지 알겠어. 엄마, 아빠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요구했던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전 이제 정말 나만의 길을 가고 싶어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 길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믿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겠죠?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식은 부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한 말이 아닌 자식이 부모에게 보내는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자식이 보낸 메시지는 부모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무거운 벽을 허물기 위한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지 한 줄의 글이었지만 부모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충격은 부모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자식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구나. 자식이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했는지를 이제야 알겠다. 내가 이렇게 살게 했던 건 내 잘못이었어. 우리가 이 정도로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자식을 힘들게 했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자식을 이해하고 응원해야 하지 않겠어? 부모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떠나면서 부모는 그동안 자신의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했지만 그 방식이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그 부담이 자식의 갈등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 이상 갈등을 부추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어. 부모와의 갈등은 더 이상 내 삶을 얽매이지 않게 할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만의 목소리로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해야 해. 부모님도 결국엔 이해해 주실 거야. 부모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식을 이해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진정으로 이해와 응원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라도 내가 자식을 믿고 응원할 수 있게 된 거겠지. 내 마음속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나가야 할 때가 왔구나. 맞아.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겠어. 우리가 과거에 했던 잘못을 바로잡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우리가 그동안 당신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던 건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 너무 걱정만 했던 것들을 이제는 너의 선택을 믿고. 부모님의 기대는 항상 저에게 큰 부담이었어요. 그게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알지만 그 부담을 덜어내지 않으면 저도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고 하니 정말 고마워요. 비록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결국 이렇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뻐요. 너에게 기대를 너무 많이 했었지. 너에게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지 않고 우리가 만든 길을 따라가게 하려 했던 것 같아. 그동안 너에게 미안했어. 이제는 너의 길을 존중할게. 그동안 자식은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간섭에 의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부모는 이제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며 자식이 꿈꾸는 삶을 응원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자식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 지지하는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부모님, 이제 제가 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선택할 거예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부모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저의 길을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가 행복하면 그게 우리도 행복한 거야.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것 같지만 너의 선택을 믿고 응원할게. 이제 우리 모두 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인 것 같아.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을 존중할 거야. 우리가 너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너무 강요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우리도 행복한 거야. 부모와 자식은 이제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동안의 갈등과 상처를 극복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더 이상 과거의 부담을 끌고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앞으로도 저는 저만의 길을 갈 거예요. 부모님께서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저도 부모님을 믿고 살아가겠어요. 물론 때때로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의 응원이 힘이 될 거예요. 너가 그런 결심을 했다면 그 선택을 지지할게. 우리가 여전히 너의 부모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너가 힘들 때 부모로서 늘 내 옆에 있을 거야. 그동안 우리가 과하게 걱정했지만 이제는 너를 믿고 응원할게. 부모와 자식은 그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임을 깨닫게 되었다. 비록 그들의 길은 다르고 선택이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부모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며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갈등이나 오해로 얼룩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건강한 관계로 변화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결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지지하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는 더 성숙해지고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결국 사랑은 기대와 강요가 아닌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자식은 부모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은 서서히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감정들은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불안감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부모는 그동안의 과도한 간섭과 기대에 대해 깊이 반성했습니다.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고 그 갈등을 넘어서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오해 속에서 자식과 부모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였습니다. 사랑은 단지 조건을 달거나 기대를 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그들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상처를 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부모님께서 저를 걱정하시는 마음도 이해해요. 앞으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응원할 수 있게 노력할게요. 우리도 미안해. 너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너무 많이 간섭했어. 너를 믿고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이제 너의 길을 응원해 줄 수 있어.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우리가 했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이제야 알았어.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갈등을 끝내고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갈등 속에서 자식은 스스로 성장했으며
부모는 자식의 독립을 지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것은 더 건강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자식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가면서도 부모와의 관계를 점점 더 깊게 만들어 갔다. 부모는 자식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의 꿈과 목표를 온전히 지지하게 되었고, 자식 역시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내리기를 강요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그들의 마음 속에 숨겨진 사랑과 애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제 길을 걷는 게 두렵지 않아요.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 주시는 걸 느끼니까요. 그런 마음이 참 감사하고 그 덕분에 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어요. 우리도 이제 너가 원하는 대로 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걸어서 너에게 부담을 주었던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살면서 너만의 행복을 찾길 바란다. 우리도 이제 너의 선택을 존중할 거야. 부모로서의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이제 너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도 그 선택을 믿어줄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들 각자의 삶에서 서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 고민하지만 그 고민은 때때로 자식에게 부담으로 다가간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고 부모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면 그들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변화한다. 사실 그동안 내가 부모님의 기대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스스로의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시니까 앞으로도 제가 선택한 길을 가는데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도록 하거라.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결국 내가 해야 할 선택은 너 자신이 해야 하는 거니까. 너의 행복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야. 우리도 어쩌면 너의 삶을 너무 많이 간섭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싶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해. 내가 바랐던 대로 살지 않아도 내가 나름대로 행복하다면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할게. 부모와 자식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며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변화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의 행복을 바라게 되었다.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혼자서 끌어안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웃으면서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게 부모로서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너가 가는 길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부모로서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 너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언제든지 내가 힘들면 우리가 옆에 있을 거야. 부모와 자식은 다시 한번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갔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마친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어떤 형태로든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다.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삶을 존중하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그들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비록 때때로 갈등이 있을지라도 사랑과 이해는 결국 가족을 더 끈끈하게 만든다. 모든 갈등과 상처는 결국 시간이 흐르며 치유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다른 세대에서 자라온 만큼 때때로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이다. 그날 이후 부모와 자식은 더 이상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이해했고, 부모는 자식이 선택한 길을 존중하며 지지하기로 했다. 비록 그들의 삶이 처음에는 갈라져 있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다시 찾았다. 그렇게 관계는 회복되었고, 더 깊어졌다. 이젠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도 부모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겠어요. 그 사랑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했던 건 너가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 그게 진짜 바람이었다. 이제 너가 내 길을 가고 너의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돼서 마음이 놓인다. 부모로서 우리도 실수한 점이 많았겠지만 이제 그 실수에서 배웠어. 너가 선택한 길을 존중할 수 있게 돼서 기뻐. 우리가 너를 믿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야.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계속해서 변해간다.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 삶은 길고도 복잡하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부모와 갈등을 겪기도 하고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사랑이 결국 우리가 힘들 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된다. 부모와 자식, 그 어떤 관계도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 없이는 온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키워가야 한다. 어떤 갈등이 있어도 결국 가족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하고 깊다.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를 향한 사랑은 결국 우리를 이어주는 끈이 될 것이다. 부모와 자식, 그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길을 인정하고 이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의 갈등과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될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속에서 진심을 나누면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관계는 다시 깊어졌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로운 장을 열어갔다. 사실 그동안 부모님이 나를 너무 아끼시고 걱정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멀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 마음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이해하니까 이제는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 너가 어렸을 때는 내가 너의 길을 다 걱정하고 너를 위해서 너무 많이 간섭했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믿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고마워. 우리는 부모로서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어. 그리고 이제 너가 내 길을 찾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 마음이 편하다. 그동안 내가 느꼈을 불편함과 갈등을 이제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어.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부모님, 이제 저는 정말 저만의 길을 가려고 해요. 그 길이 부모님이 생각하셨던 것과 다를 수 있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 부모님의 사랑이 항상 제게 힘이 될 거예요. 자식과 부모는 서로의 삶의 길을 인정하며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를 풀어갔다. 이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며 가족이라는 깊은 유대감을 이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족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억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서로의 행복을 기원했다. 부모는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며 이제는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부모님과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야 부모님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도 너와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 그동안 너와의 관계가 조금 서먹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시간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가족은 결국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로 이어진다. 우리가 서로에게 바라는 건 오직 하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뿐이다. 그동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삶을 더 존중하며 살아가자. 사랑은 때때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해는 진심으로 다가갈 때 비로소 실현된다. 부모와 자식은 그동안의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깊어졌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결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사랑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이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면 그 사랑은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람은 모두 다르고 그만큼 각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가족은 결국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부모와 자식, 그 관계는 단순히 혈연이 아닌 서로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존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